장관님, 글로벌 영유아 아동용 콘텐츠 시장에서 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주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다고 인식되던 내용도 시대를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예, PPT를 봐주세요. 네, 이 해외 어린이 채널들의 가이드입니다. 인종, 피부색, 민족, 정신 및 신체 장애, 또 나이, 성적 취향, 사회 계층, 종교, 성별 등을 묘사할 때 차별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도 키즈 콘텐츠 제작 가이드를 통해서 출연자의 성별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항목들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유명한 왕국 레고 아시죠? 레고는 이 어린이가 자신에게 제한과 또 한계를 두지 않도록 제품에서 남아용 또 여아용 라벨을 떼서 성별 구분을 없애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이 사례들만 보아도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영유아 시절, 유아 시절에 이런 차별 인식에 대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네. 시기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아이들 어떤 콘텐츠 보고 있냐면요. PPT 봐주세요. 네. 2021년 한 언론사가 영유아 및 초등학생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아동 콘텐츠에서 편견, 차별, 혐오 표현을 본 적 있는지 물은 결과에 그렇다는 대답이 출판물 41%, 영상물 57%, 공연물 10%, 완구, 문구류 46%였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어린이 성교육 도서의 내용입니다. 성희롱, 부적절한 언어 구사, 특정 성별에 대한 근거 없는 비하와 편견을 조정하는 등 그 유해성이 굉장히 심각해요. 장관님, EBS에서 방영 중인 포탄독이라는 애니메이션 들어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7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영된 이 애니메이션에는 학교 폭력, 동물 학대, 여성 혐오, 몰카 촬영, 유포 담겨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한국에서? 사실 한 가지입니다. 영유아 아동용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 즉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제작사들도 지금 국내 유아 아동용 콘텐츠 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등 해외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이나 논문을 참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이 2014년에 문체부에서도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영유아 아동용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이 모니터링 후에 문체부가 모니터링 결과 저해 요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서 콘텐츠 생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알고 있는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콘텐츠가 계속 제작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해당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조사였는데요. 양성평등 외에도 고려되어야 할 점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은 보고 듣는 것을 스펀지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니까요. 의원님, 이게 협업에 좀 네.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도 그렇고 여가부도 그렇고 또 뭐 EBS는 저희하고 MOU 맺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네. 요 같이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네,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좀 예, 해주시면 저희가 좀 감사하겠고요. 주도적으로 해서. 예. 네, 세계 의식이나 시대에 이제 우리가 막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